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만들기 다모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종별 준비된 창업, 건설업의 준비된 창업 전략, 양질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산업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새로 뛰어들어도 될까? 건설업에 창업을 해도 될까? 어떤 아이템이 괜찮을까? 궁금하시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20년 동안 국토종합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건설업에 창업을 하시는 분, 건설업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국토종합계획 앞으로 20년 동안 한반도 지형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다. 여기는 물류, 경제계획을 갖다 어떻게, 지도가 어떻게 바뀌겠다.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뀌겠다. 라는 해답들이 이 플랜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요.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책 하나 정도는 책이 아닙니다. 정말 방대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 반드시 먹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일자리 아이템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지금 이 교육, 제 교육에 가장 끈진다 그러면 이 한 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본전 다 뽑으신 겁니다. 여기에 국토종합계획에서 발치를 갖다 했습니다. 장래 인구 전망. 앞으로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죠.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가능 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연령별 인구 구성비. 지금 젊은 친구들이 노년층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죠. 노년층, 청년, 중장년층은 계속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갖다 유지하면서 청년, 중장년층은 지금과 비슷한 추세를 갖다 유지를 갖다 하지만은 노년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생아 출산율이 거의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60년도,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 기준 같은, 지금 현재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사회,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앞으로 그 2050년 이때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구조를 갖다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중장기 계획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노후시설물들. 우리나라 산업단지들이 산업단지의 80년대 한 30년 이상 된 노후산단들, 지금 노후산단들 개조하는 그 사업들이, 지원 사업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작년부터 지금 노후산단을 갖다가 혁신을 한다. 산업단지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도 오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고 공장지대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산업단지 구조 개선을 갖다가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산단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템들이 있다. 여기에 건설업 쪽에서는 여기 그 개조를 갖다 한다면 건설업은 무조건 수반이 되는 거죠. 이쪽 노후 산단지 쪽만 쫓아다니더라도 건설업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림 하나를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한반도에서 KTX가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을 갖다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관통하는 도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는 노선 중에서 금강산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러시아를 경유를 해가지고 북반 노선, 모스크바가 이쪽에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거쳐 가지고 유럽까지, 파리까지, 영국까지 KTX 타고 간다.
이 계획서상을 2024년도에 개통을 갖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착공식이 나왔었죠. 이 지금 휴전선에 있는 도로하고 철도만 연결만 시키면은 이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지금 수상, 조선업, 물류 쪽에 가는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 물류로 해가지고 선박 없이 물류로 철도 물류로 철도 산업도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보통 북한의 경제 산업화, 북한에서의 일자리는 뿐만이고 이제 이쪽으로 물류들이 철도 물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럽까지. 전 세계 글로벌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랜에는 한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 하고 있다. 먹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건설업 지금 계속 또 증가를 갖다 하고 있죠. 총생산량 아무래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원래 건설업 쪽에서 단기 일자리 건설업 쪽에서 엄청 많이 수용을 갖다 하죠. 건설업이 증가되면은 그 실업률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떨어지고 건설업 쪽에는 정부에서 R&D도 없습니다. 시장은 경기 변동과 직결이 되죠. 경기가 떨어지면 건설업도 둔화가 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업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건설업을 갖다가 화랑이고 이렇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라는 부분이고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나라 건설 지금 좋죠. 조선업과 건설업 쪽, 중동 쪽도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차입금 의존율 평균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죠. 자, 연구 보면 여기에 건설업이 없습니다. 건설업 여기에 2015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건설 쪽은 R&D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R&D 쪽으로 해서 건설업 관련돼서는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업은 건설업 창업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 다른 연관산업 쪽하고 같이 제조 쪽하고 연결을 갖다 한다든지 부동산 쪽하고 같이 연결을 갖다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업은 독자적으로 먼저가 하는 걸 여기에는 수요가 있는 거죠. 수요 산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건설업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의 수합 분석을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강점은 경기 부양 정책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자본금 조달에 유리하다는 거. 아무래도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부동산 투자는 필패할 수가 필승이다라고 그러죠. 아직까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 자본 많이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점으로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게 약점이고 연구개발비가 낮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서는 지역 균형 발전, 지금 세종시도 내려가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정책이죠. 그리고 건물 노후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진 설계, 태풍, 그 다음에 층간소음 같은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화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게 기회 요인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서는 국내의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코로나 빨리 해결이 돼야 이게 경기가 살아날 건데, 그리고 또 건설업 경기가 공급이 과잉이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약간의 약점으로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쪽의 새로운 부분, 이쪽에서는 첼시 마켓, 뉴욕의 첼시 마켓이 있습니다. 버려진 공장, 우리 오레오라는 과자를 갖다가 MBC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뉴욕의 오래된 가저 공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MBC에서 그 가저 공장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갖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는 이 공장 이전을 갖다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오래된 오레오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장 철폐에 대한 아주 그 랜드마크였는데 이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건축가가 어윈 콘이라는 건축가가 이 공장을 갖다 폐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새로운 공간을 갖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역 그 특산물 제조 업체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반드시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해가지고 뉴욕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제 첼시 마켓을 갖다 들르는 관광 명석으로 탈바꿈한 것 같았습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거기 가면은 기존의 그 인프라를 갖다 그대로 옛날 공장 모양 그대로 갖다 골조 구조를 갖다가 거의 그대로 해놓고 했던 부분들이 지역 시민들도 좋아지고 MBC 공장의 그 지역이 갖고 있던 랜드마크 기능들도 그대로 갖추고 있고 관광 수입도 벌어들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국내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좋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건설업의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은 지금 성장이 둔화되어 있죠. 아주 성장이 둔화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부분은 이쪽과 다른 산업과 성장률이 높은 쪽과 같이 융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전략을 갖다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수익성은 건설이 수익성이 제일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실제 건설업체, 부동산 업은 이걸 갖다 수익을 갖다 하지만은 실제 건설을 갖다 하는 업체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수익성이 높은 업종과의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차입금 의존율 마찬가지로 건설업은 차입금은 그나마 조금 낮은데 이 부분을 더 낮추는 차입금 의존율은 차입금 의존율이 낮은 금융과학 출판 이쪽과 같이 연결을 갖다가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준비된 창업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